자, 이제 유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자 규제를 보시면 8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유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 기간이 계약 체결일 24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가 아니라 유자는 보장 기간이 수확 개시 시점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유자의 경우에는 수확 개시 후의 수확량 조사는요 보장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는 이제 이 수확 개시까지 보장 기간이에요. 따라서 유자가 보험에 가입이 된 다음에 보상하는 재인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확 직전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해서 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유자 역시 마찬가지죠. 분가액 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고요. PA율은 평수 미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보상 함수량은 평수 미보상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는데 유자 역시 달려 있는 것 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착과 수확량과 미보상주 수확량을 합쳐서 수확량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자의 경우에 이제 착과 수확량은 자, 과실이 착과 붙어 있는 나무를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한 주당 달려있는 유자의 수, 주당 착과 수에다가요. 그 다음에 유자 한 개당 무게, 개당 과중을 곱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착과량이 됩니다. 그래서 착과된 거 원래는 100%를 다 수확을 해야 되어 있지만 피해를 입은 부분은 역시 수확을 못하니까요.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곱하게 되는 거죠. 역시 플러스 미보상 주수에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주당 평년 수확량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를 보시면요. 자, 교재 85페이지 먼저 방가로 1번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게 되면 먼저 1번 어떤 조사든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는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농지나 작물 상태를 감안을 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 역시 품종별로,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 A 품종 7년생, B 품종 8년생, 실제 결과 주수 140주, 120주, 미보상 10주, 5주, 고사 5주, 여기는 고사 주수가 10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빼면 역시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A 품종은 120주, B 품종은 110주.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하고 농지 전체 조사 대상 주수 230주를 기준으로 그 농지 전체에 대한 표본 주수를 산정, 농지 전체의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는 역시 이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무 조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 조사까지가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되었다. 예를 들면 A 품종도 5주, B 품종도 5주다 산정이 되면 이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정하겠죠. 그래서
120주에서 5개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A 품종은 120을 오로 나누게 되면 24주마다 한 주씩 표본주를 잡으면 되는 거고요. B 품종은 110주에 5주니까 이런 경우는 22주마다 한 주씩을 표본주 수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본주가 정해지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얘가 표본주로 정해지면 이 나무에 달려 있는 유자, 착과 수를 전부 다 그 개수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선정된 표본주별로 달려 있는 전체의 과실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A 품종만 예를 들어보게 되면 총 5주에 이 5주에 표본주수 5주에 이 달려 있는 걸 보니까 400개가 유자가 달려 있다 하게 되면요, 한 주당은 80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당 착과 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표본주 5주에 달려 있는 전체의 유자 과실수의 합하면 한 주당 80개가 달려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 정수 다음으로 주당 착과 수도 파악을 했고요. 이제 개당 과중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7번을 보게 되면 농지에서 품종별로 역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를 추려서 그 개수와 무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품종이면 농지당 60개니까 총 60개 표본 과실수 60개분의 이 표본 과실수 무게합 60개를 다 달아봤더니 예를 들면 12,000g이 나왔다는 거예요. 12,000g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2,000g이니까 결국은 이 킬로로 하게 되면 이건 12kg잖아요. 그러니까 0.2kg 200g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본 과실 수분의 표본 과실 무게의 합하면 이제 개당 과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2,000 나누기 60 200g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개당 과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과중을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역시 착화피의 구성률을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8번에 보게 되면 기억번에 착화피의 구성조사는 착화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 품종별로 표본과실은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100개 이상을 추려서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능력에 따라서 개수를 조사했죠. 그러니까 품종별로 이 유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100개 이상의 과실이니까 두 품종이면 200개, 세 품종이면 3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착화피해 구성률은 품종별로 구하기 때문에 A 품종 100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A 품종 100개를 보니까 100개 중에서 50% 피해 입은 게 예를 들면 20개, 80% 피해 입은 게 40개, 그 다음에 100% 피해 입은 건 0개, 그 다음에 나머지 40개는 정상, 품종별로 100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품종의 이 해당 품종의 착화피해 구성률은 100분의 20 곱하기 0.5 플러스 40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착화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러면 한번 해보면 20 곱하기 5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42%가 착화피해 구성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 0.42 이만큼은 못 가져가는 겁니다. 수확을 못 해가는 거죠. 이렇게 착화피해 구성률을 구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이미 다 구한 거니까
그래서 유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 미보상 비율, 미보상 감소량 산정을 위해서 미보상 비율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자는 오히려 이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유자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제 그 86페이지를 보게 되면 종합염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종합염 보장 방식의 과수를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합염입니다. 종합염.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종합염 보장하는 과수로서 우리가 포도, 복숭아, 자두, 그다음에 밤, 호두, 참다래, 그다음에 유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유자, 매실, 대추, 살구, 그 다음에 오미자, 유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들은 다 종합염에 대해서 종합염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량이 줄어들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종합염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과수인데 이 중에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하고요, 그다음에 참다래하고요, 그다음에 대추, 요 세 가지는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이 비가림 시설도 보험에 가입하고 포도, 참다래, 대추와 같은 이런 과수도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도 그럼 예를 들면 포도를 이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또는 뭐 대추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를 이렇게 과수원에 있게 되고 이제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비가림 시설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과수도 쓰러집니다. 또는 나무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과실에 대해서는 이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비가림 시설도 손해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가림 시설 보험금 지급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가로 8번 종합염 비가림 시설 피조사 포도 참다래 대추가 있습니다. 자, 분항의 비가림 시설 피조사는 포도 참다래 대추 품목만 해당된다. 조사 기준 보면요,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 시설의 구조체와, 구조체는 파이프를 말합니다. 파이프, 구조체와 피복체, 비닐을 말하죠. 이런 것들의 제조달가액, 즉 신가, 새것 가격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피해를 본 수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를 할 때는요, 평가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은 한 동별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조사 방법은 87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피복제는 피복제가 찢어진 면적, 피복제의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구조체는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다면 교체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교체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수 면적을 확인한 다음에 보수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밑에 보면 이제 나무 손해보장 태약 보험금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든 보험금 계산 방식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나무는요 간단하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나왔으니까 간단히 보면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나무 손해보험금은 어떤 나무든 다 똑같아요. 보험금 계산 방식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 어떤 나무든 보험에 가입하면 이 공식을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시에 정해지고요. 나무 손해에서 자기부담 비율은 무조건 모든 나무 공통으로 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피해율만 알면 되는데 피해율. 이 나무의 경우에는 모든 나무 보험금이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율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분의 나무가 죽어야지만 고사해야지만 피해를 옵니다. 그래서 고사주수. 어떤 나무 보험금이나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산정을 하니까 나무 보험금은 이렇게 말고 나무 보험금은 간단하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산정식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든. 자, 그래서 이제 넘겼어요. 88페이지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학감소 보험금 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오른쪽 교재를 보게 되면 지금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그러니까 보험금 산정 방법에서 가로 1번 수학감소 보험금 산정, 가로 2번 포도복숭아에서 추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장 특약 보험금 산정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 부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느낌이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추가보장 특약보험금은 이론적인 부분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에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나는 좀 더 보험금을 더 받고 싶다 하게 되면 수확 감소 추가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수확 감소 추가 보장 특약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다가 이 피해 본거서의 10%를 보험금으로 더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 산정 방식 평수 미평 그렇게 계산한 비율에다가 10%를 더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복숭아의 경우에는 그래서 포도와 복숭아인데요. 그럼 포도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피해율이 여기 들어가는 피해율이요. 평수 미평인데 복숭아의 경우에는 세균 구멍병이라고 해서 병충해를 보장해 주니까 이 복숭아 품목에 있어의 피해율은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플러스 병충해 감소량 이걸 평균 수확량으로 나누는 거다라고 우리가 수확 감소할 때도 이 피해율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 피해율, 복숭아 피해율을 집어넣어서 이 피해율의 10%를 추가로 더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추가보장 특약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 좀 전에 설명했던 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을 보게 되면 이제 비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식이 있습니다. 자, 비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식을 보게 되면 1번 손해액이 차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재보험 사업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한번 이때 재보험 사업자는 1사고마다 제조될 가액, 즉 신가로 새것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 금액에서 손해에서 차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보험금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 산식이 나와 있게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그 중복보험인 경우에 처리 방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복구되지 않았을 때는 제조달가액에 의해서 보상하지 않고 시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시가 보상합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지금 그 중복보험인 경우 쓰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은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 얘기를 하지만요. 지금 시점에 시험이 한 2개월 내외 정도 남은 이 시점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출제 가능성이 좀 약한 부분, 낮은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혹시 문제 풀이할 때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루든지 아니면 하게 되고요. 지금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집이나 2번, 3번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봐도 되고요.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비가림시설 원래 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차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차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최소 차기부담금 30만 원과 최대 차기부담금 10만 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기부담금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피복제 단독사고는 최소 차기부담금은 10만 원, 최대 차기부담금 30만 원 한도가 될 거고요. 2번 이때 차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하고요. 자, 7번도 중요합니다. 7번. 자, 일단 전체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은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보상하는 손해로 지급할 보험금과 찬조물의 제거 비용은 각각 상기 1에서 5까지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고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가림시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찬조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2번. 자, 비용 손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 손해 중에서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찬조물 보전 비용은 상기 1에서 5까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비용 손해 중에서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비가림시설 보험금을 산정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림시설. 그러니까 포도나 참다래, 대추, 비가림시설을 하는 과수가 되는데요. 그런 과수에 이제 비가림시설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비가림시설 보험금은 비가림시설에 대한 보험금은 손해액을 산정했어요.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뺀 겁니다. 자, 손해액에서 차기 부담금을 뺀 걸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금으로 이 손해액 차기 부담금을 뺀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이걸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중에서 작은 걸 준다라는 거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게 보험가입금의 한도로 지급되는 거니까 여기가 1,500만 원,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보험금은 1,0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해보려면 먼저 손해액을, 그럼 뭐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손해액은 이런 겁니다. 이때 손해액은 자, 구조체가 파이프가 망가져 가지고요. 구조체에서 손해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복제가 찢어져 가지고요. 피복제에서 또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손해액과 피복제 손해액을 합친 게 파이프가 망가진 거하고 비닐 찢어진 거, 양초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걸 더한 게 전체 손해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구조체 손해액이든 피복체 손해액이든 결국 손해를 산정해 보게 되면 피해를 본 면적, 구조체든 피복체든 피해를 본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면적으로 가면 면적당 시설비를 곱하는 겁니다. 이때 면적당 시설비는 제조달 가액입니다. 얘는 제조달 가액, 다시 말해서 새거 가격이에요. 그래서 피해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시설비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비가림 시설이 찢어졌으면 그 비가림 시설을 만약에 수리 복구를 그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수리 복구를 했다면 이럴 때는요 제조달 가액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비가림 시설이 찢어졌는데 이게 망가졌는데요 수리 복구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손해액은 피해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 설비 제조달 가액에다가 이때는 신가가 아니라 수리 복구가 아니면 시가로 보상합니다. 시가를 한다는 얘기니까 1 감가 상각률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감가 상각률을 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가가 되겠죠. 시가로 보험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리복구 했다면 제조달 가액으로, 실제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한 걸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본건적으로요. 그럼 이제 손해액은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차기 부담금은요, 이 손해액, 요 위에 산정한 이 손해액의 10%를 차기 부담금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산출된 손해액이 600만 원이다 하게 되면 차기 부담금 중에서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의 10%인데 동시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냐면 최소가 30만 원,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손해액이 600만 원이 아니라 손해액이 60만 원이다. 그런가요? 손해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럼 차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니까 원래는 6만 원이겠지만 최소가 30만 원, 최대가 100만 원이니까 이 손해액이 60만 원일 때 차기 부담금이 10%는 6만 원이지만 우리는 얼마로 보겠냐면 30만 원을 손해액으로 본다는 거죠. 차기 부담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30만 원을. 그래서 손해액의 10%를 차기 부담금으로 하지만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도 마찬가지로요. 만약 이게 피복체와 구조체가 같이 피해를 본 게 아니라 피복제만 피해를 본 피복제 단독 사고라면요. 이럴 때는 최소가 10만 원, 최대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복제, 파이프나 이런 건 멀쩡하고요. 그냥 그 비닐만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피복제만 찢었다. 그래서 손해액이 예를 들면 손해액이 35만 원이 나왔다.
하게 되면 비닐이 찢어져 가지고요. 근데 피복제만 찢었으니까 손해가 10%니까 원래는 자기 부담금은 35,000원이지만 최소 얼마? 10만 원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최소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 산정해 보게 되면 보험금은 이렇게 되겠죠. 손해액 35만 원. 원래는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은 손해가 10%니까 35,000원이지만 피복자 녹상호의 경우에 최소 10만 원이니까 35만 원 마이너스 최소 10만 원. 요거하고 만약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었으면 500만 원 중에서 작은 걸 보험금으로 지급하니까 25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산정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처럼 이 비가림 시설 자체가 목적물만 피해를 봤다면 이렇게 해서 보험금 산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그 지급 한도를 봤지만요, 이 비가림 시설이 피해를 보므로써 이 목적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각종의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는요, 총 5가지 비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두 번째로는 손해 방지 비용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위권 보전 비용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물을 만약에 그 보험회사가 취득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잔존물을 보관해주는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손해가 목적물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 손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그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이 망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찢어진 비닐도 치워야 되고요. 파이프도 이 망가진 것들은 다 걷어내서 버려야 되고 이런 거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이제 사람을 고용을 했으면 인건비도 나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은 그 태풍이 강한 바람에 불어가지고 비가림시설이 그 완전히 망가지려고 할 때 그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들인 비용인 걸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위권 보전 비용. 그 제3자가 예를 들면 비가림 시설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경작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보험자 대리에서 보험회사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각종의 자료를 모으느라고 하느라고 대위권을 유지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잔존물 보전 비용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존물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나면 이 잔존물은 보험에 삭게 됩니다. 보험금이 전액 지급이 되고 나면 그러면 보험에 삭게 되는데 이때 그 잔존물을 당장 보험회사에서 치울 수 없으니까 그 농지에 계속 보관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비용도 지급을 하게 되고요. 기타 협력 비용은 그 보험회사의 요구에 협조해 주면서 협조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이런 비용들도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급이 될 때 이때 자 하나씩 보게 되면요, 이때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비용, 잔존물 보전 얘네들도 이 그 보험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 교재 91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보시면 기억번에 보상 손해로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의 제거 비용은 상기 1에서 5까지의
직업보험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가림시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존물 제거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직업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직업보험금 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직업보험금 방식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거예요. 따라서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도요, 여기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 만약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30만 원이 들어갔다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은 이 30만 원은 손해가 10%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3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존물 제거 비용은 30만 원 마이너스 3만 원이니까 27만 원이 되겠죠. 이때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손해 방지액이 있습니다. 역시 손해 방지,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드린 비용이 있으면 이것도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업보험금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손해 방지 비용, 대리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요 각종 비용들도 전부 다 비용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자기 부담금 10%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기타 협력 비용은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투입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자기 부담금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액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잔존물 제거 비용, 요 잔존물 제거 비용과 요 잔존물 제거 비용과요, 이 보험금, 목적물 자체, 비가림시설 목적물 자체에 대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을 합쳤을 때 이 합한 게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직업 한도를 보게 되면 직업 한도는요, 이 목적물 보험금, 비가림시설 목적물 보험금과 보험금에다가 이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의 제거 비용, 이 두 개의 합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지급하는 거니까 이 보험가입 금액하고 목적물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을 합친 것, 이 중에서 작은 걸 한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적물 보험금이 2천만 원이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지 말고 8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보험가입 금액이 1,500만 원이면요, 이 합치면 2,080만 원이지만 얼마까지 지급 한도냐면 1,500만 원까지가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이 한해서는요 1,500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해방지 비용이나 대리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겁니다. 손해를 경감시킵니다. 손해가 더 커지지 않게. 손해가 더 커지면 이제 보험금이 더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보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를 위한 거고요. 잔존물 보전 비용도 마찬가지에 따라서 이 손해방지 비용, 대리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을 여기다가 더했을 때 얘네들은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
이 기타 협력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응하다 보니까 비용이 투입이 된 겁니다. 비용이 투입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건 전액 지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타 협력비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차기부담금은 차기부담금은요, 아까 우리가 차기부담금을 볼 때 이 차기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1사고 단위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손해액에서 차기부담금을 공제를 했는데요. 이 차기부담금에다가 만약 천조물 제거 비용이 있으면 여기서도 차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손해방지비용, 대권비전비용, 찬조물 보전비용에서도 차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 차기부담금 공제액이 이 차기부담금은 1사고 단위로 적용하는 거니까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니까요. 이 세 개의 합은 100만 원을 최대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자, 손해액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차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니까 10%에서 최소 30만 원이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손해액 10%니까 1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럼 뭐 이제 목적물 보험금은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조물 제거 비용이 있으면 천조물 제거 비용에서는 이미 차기부담금 최고 액수 100만 원이 공제가 됐기 때문에 천조물 제거 비용에서는 차기부담금이 0원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0원이 되는 겁니다. 0원. 그래서 차기부담금은 최대로 많이 공제해봐야 100만 원까지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도요, 만약에 여기서 손해액이 600만 원 나왔어요. 600만 원. 손해액이 600만 원이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60만 원이 공제가 됐다면 아직 공제할 4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차기부담금에서 100만 원이 찰 때까지 다 공제를 하는 겁니다. 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시설에 대한 내용, 이제 비가림 시설도 있게 되고요, 해가림 시설도 있게 되고, 그 원해시설 버섯 재배사 또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있는데 각종의 이 보험금 산정식이 비슷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차이점은 비가림 시설이든 해가림이든 농업용 시설물이든 이 비용에서도 다 차기부담금을 다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비가림 시설은 원칙이 제조달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해가림 시설이나 농업용 시설물은 시가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비가림, 해가림, 농업시설물 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종합과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마쳤고요. 자, 이제 9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는 종합염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의 OD와 감귤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염 과실 손해 보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OD나 감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OD나 감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본 그 품목하고 좀 다릅니다.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과실 손해를 보장을 하게 돼요. 과실 손해를 보장하는 품목으로서 OD하고 감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감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제에 오류가 발생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15점이 이제 배정이 되어서 작년에 합격자 수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감귤은 중요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감귤하고 이제 OD에 대해서
OD는 감귤과 OD가 이제 종합염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 되고요. 자, 감귤 OD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있습니다. 복분자 무화과가 있게 되는데 복분자와 무화과는 우리 교재상에서 보게 되면 103페이지에 수학전 종합염 보장 방식이다 라고 해서요. 복분자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될 OD나 OD 감귤 품목이나 복분자 무화과의 경우에는 종합염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험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요 품목들은 별도로 보험금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D 감귤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